안녕하세요. 브레인다니엘의 서지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언어 발달 지연 혹은 언어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한의원에서 어떻게 검사가 진행이 되고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언어 발달이 느리거나 언어 발달에 장애가 있어서 발달 수준에 현격하게 언어가 잘 안 나오는 아이들이 주로 언어 치료나 놀이 치료와 같은 그러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치료를 통해서 6개월, 1년 지나감에 따라 아이의 언어가 잘 증진이 된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잘 증진이 되지 않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늘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아이가 말하는 것이 연습이 안 돼 있거나 아이가 사회적으로 긴장 위축되어 있어서 말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원인보다도 지능의 발달이 떨어지거나 기능적으로 그 언어와 관련된 뇌신경의 발달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어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언어 치료의 속도가 더딜 때 지켜보는 부모님의 입장 역시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한의원까지 오시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대부분 7세나 8세쯤 내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더 빨리 올수록 아이의 치료 예후는 훨씬 더 좋습니다. 먼저 언어 발달 지연인 아이가 한의원에 왔을 때 이 아이에 대한 두뇌 기능 검사를 합니다. 뇌가 활발하게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지, 잘 되어 있지 않은지, 어느 부분이 활성화가 되었는지, 어느 부분이 흥분되어 있어서 언어를 받아들이는데 방해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두뇌 기능 검사를 통해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아이가 집중이 얼마큼 잘 되는지, 즉 보는 집중, 듣는 집중이 얼마큼 잘 되는지, 그리고 소리를 듣고 정보를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들을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해보면은 10명 중에 8, 9명 정도는 언어가 느린 아이들은 대부분 청지각과 관련된 이 정보 처리 입력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보가 일단은 귀로 들어가야 그것이 처리가 되고 말로 나오게 되는데 들어가는 양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현격하게 저하된 상태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적은 정보를 처리하고 적은 내용밖에 나오지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다 알아들었음에도 말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간혹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열에 저희가 볼 때는 한두 명이고 거의 80% 이상은 역시 입력 자체에서 이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올 곳이 별로 없는 거죠. 우리가 밥을 많이 먹지 않았는데 대변으로 또 소변으로 나갈 것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먹는 만큼 나올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밥을 안 먹어요. 그랬을 때 그 밥을 안 먹는 이유를 알아야 치료가 되고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아이는 위장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밥을 못 먹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어떤 아이는 위장에 소화액이 잘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배가 너무 차기 때문에 너무 활성도가 떨어져 있어서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져서 입맛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위장의 근육의 운동 능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아이가 밥을 안 먹는 이유가 겉으로 보이는 증상은 같지만 그 원인이 상당히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약은 그렇게 해서 입맛이 없는 아이들의 원인에 맞는 치료를 통해서 이 아이가 밥을 먹게 해줍니다. 역시 언어 발달 장애 아이도 똑같습니다. 즉 뭐가 들어와야 되는데 왜 안 들어오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인을 찾는데 첫날 집중을 합니다. 아이가 처음에 내원했을 때 왜 청지각이 안 좋은 걸 알겠는데 왜 안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한약을 쓰더라도 그 원인에 맞는 한약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이 청지각이 왜 안 오느냐에 대해서 먼저는 주변의 소리와 내가 들어야 되는 소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주변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거나 청각적으로 과민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정보가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집중력이 너무 부족해서 필요한데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들어야 될 소리와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귀 자체가 청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청력에 문제가 없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능의 성격이 떨어져서 역시 받아들이는 능력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을 다 따져서 이 아이가 어떤 문제로 청지각에 문제가 있는지, 또는 처리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는지, 또는 표현에 있어서의 문제가 없는지를 각각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원인들을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원인에 맞는 약들을 처방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분석이 맞다면 그 처방을 하게 되면 아이가 조금씩 말이 트이기 시작하죠. 예전에 치료를 받았을 때보다 2배 또는 3배의 치료의 속도가 붙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언어가 증진이 되는 아이들을 저희 한의원에서는 많이 보게 되죠. 왜냐하면 즉 들어가는 입력 자체를 더 좋아지게 해주고, 또 나올 수 있게 되는 이 출력 자체의 힘을 높여주기 때문에 아이가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주게 되면 아이가 지금보다 더 많이 이해하고 처리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 중에서도 언어가 지연된 경우에 완치까지는 쉽지 않다 하더라도 현재보다 더 증진되어 가는 경우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더 발전할 수 있고 새로운 기능들이 더 호전될 수 있고, 그런 가소성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더욱더 현재 기능보다 더 좋은 기능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약을 통해서 언어를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보감에도 이미 언어가 느린 경우 어지, 행동이 느린 경우 행지와 같은 처방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단일 처방만으로 아이들이 다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이마다 또는 체질마다 또 아이의 또 원인마다 그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 아이에게 적합한 한약을 썼을 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언어 치료지만 그 원인과 그 현재의 핵심적인 증상들을 좀 더 상세히 파악하고 이해를 하다 보면 아이는 언어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한의원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한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